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은데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나스가 아닌 백업 솔루션에 포함된 서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다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외장하드 있죠. 나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중소규모 시스템인 것 같아요. 개인이나. 네. 그러면 이런 저장용으로만 이런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건 백업 솔루션은 아니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일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그래도 백업을 하고 있긴 한 거니까. 백업은 하고 있고 백업 네. 솔루션은 아니지만 네, 백업을 네,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위 장치를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이동시키고 있다면 그건 백업 시스템인 거예요. 백업 솔루션인 거예요. 예. 카피 앤 페이스트 자신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백업 솔루션을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알아서. 오늘 백업, 내일 백업 미리 정해놓고 백업하고 계시다면 백업 시스템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저장 장치에 따라 백업 솔루션의 기능이 또 다양해요. 나스에 백업할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외장하드에 할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저장 장치에 따라서만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장 장치랑 솔루션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성도 효과도 다 틀려요. 근데 질문의 내용은 그럼 백업 솔루션이 포함된, 그러니까 백업 솔루션을 안 쓰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보여요. 네. 백업 솔루션이 포함된 서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건 좀 용어 정의를 하자면 서버가 있고요. 백업 솔루션이 포함됐다는 건 따로 사가지고 포함한 거가 아니라 애초에 번들되어 있는 일체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요거만 딱 저희가 떨어뜨려서 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백업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사고 솔루션을 따로 샀으면 아무리 설치를 해도 우리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브랜드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버는 이런 스펙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판매하는 것들은 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네. 그걸 뭐 백업 목적형 전용 장치라 해서 PBBA라는 표현의 약자도 쓰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가트너나 IDC의 점유율표도 따로 있을 만큼 일반적인 용어고요. 어플라이언스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언스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거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플라이언스가 얼마나 편한가, 어플라이언스에 뭐가 기능이 더 있나. 근데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더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조건, 편의성.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넣었어요. 네. 그게 백업 업체예요. 제조업체예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자기 거겠죠. 그러겠죠. 백업 당연히. 서버는 당연히 다른 데 거겠죠.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것도 다른 데 거를 조합해서 라벨을 백업 업체로 거를 붙인 거를 OEM이라고. 네네네. 아예 그 하드웨어의 제조 공정 소유권까지 본인들이 비용을 대면서 계약에 해서 가져온 건 자기 소유인 거거든요. 그쵸. OEM이 아니라 그냥 뭐 원벤더 어플라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벤더든 OEM이든 어쨌건 중요한 편의성은 하나의 벤더 제품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OEM은 서버 망가지면 서버에 연락해서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벤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벤더가 제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더 편하겠죠. 뭐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예, 하나가 더 편하겠죠. 네. 백업 서버 쪽에 백업 서버 제조사 쪽에서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는 OEM 벤더들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편의성은 진짜 아주 조금 소소한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백업 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편의성은 크게 뭐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된다. 그렇죠. 결국 하나의 시스템이 유지 보수도 도입하실 때도 제한받기에도 편하고 그 하나의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의 벤더 혹은 한두 개 벤더로부터만 서포트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한하시는 분들이 편하세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업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백업 서버에 연결된 스위치, 스위치에 연결된 스토리지, 센 스위치겠죠. 그럼. 그리고 그 스위치에서 연결된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테이프, 소프트웨어가 다 다른 벤더예요. 하나의 업체가 제안을 해서 도입을 했어요. 하나의 업체가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유지관리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의 브랜드 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도입업체가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유지보수 업체가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은 또 그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뭐 맞아요. 근데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그럼 뭐 심플하겠네요. 네. 근데 얘가 강력하기까지 두 번째 구분
강력한 기능과 강력하지 않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구분해서 제한하셔야죠. 네. 근데 그거를 보안에 중점을 백업 속도에 중점을 두면 틀려요. 보안 백업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어플라이언스 중에서 보안 백업이 강력한 놈을 다 선택하셔야 돼요. 네. 빠른 백업이라든가 즉시 복구가 더 강력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중을 두셔야죠. 예, 그래서 표준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각각의 요소들이 뭐 방어, 보안 방어, 중복 제거, 뭐 즉시 복구 동일하게 10점 만점에 신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중치가 달라요. 방어가 보안 같은 경우는 당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거 똑같이 10으로 배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회사 사정이 다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솔루션을 제안하시거나 네. 제안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와서 실사를 요청을 해서 업체들의 실사를 받으시되 네. 나는 1순위가 이거야 라고 적어도 1, 2, 3번까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제안하는 업체들이 솔루션을 거기에 맞게 가져오게 되고 그게 어플라이언스 형태, 그러니까 PBBA 형태로 가져갔을 때 효과적인 애가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산이야. 네. 자동 백업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백업 솔루션이 포함된 서버를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싸다는 전제를 보면. 아무래도 기술 집약적이니까 조합형보다는 좀 비싸다는 전제를 보면 이건 뭐 브랜드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가 왜 편해라고 했을 때 이거 관리하기 되게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 조합형보다 훨씬 편하죠. 정도로 충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왜 필요하신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별도 구매 방식이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어쨌든 최신 기술 뭐 최신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네네. 기능도 많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보안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네네. 하지만 그 기능이 어떤 회사한테는 좀 투머치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물론 저도 이제 주로 V 벤더를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보안 백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나 그렇지 않고 정말 아시고 있지만 살 수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어떻게 설득을 할지는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 우선순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은 백업을 무제한할 수 없으니 전체 백업의 크기의 제한을 더 오래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가능합니다. 예, 뭐 짧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백업하기 전에 데이터 선별하세요. 진짜 백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고민하세요. 백업해야 되는지 한 벌만 백업할지 두 벌만 백업할지 자주 변동되는 건 계속 백업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백업 데이터 우선순위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백업 데이터 보관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관 주기에 모든 따라서 백업 솔루션. 그 보관 주기에 따라서 저장하는 용량도 분명히 줄어들 거니까요. 그렇죠. 중복 제거 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복 제거해서 예를 들어 10테라 데이터는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백업해요. 그럼 되겠네요. 500기가 데이터는 매일 변해요. 그럼 이거 자주 해야지. 보관 주기 당연히 한 번 백업할 때 오래된 데이터는 그냥 영구 보관으로 하되 뭐 나머지 변동 데이터들은 일주일 보관, 2주일 보관, 한 달 보관, 3달 보관 결정을 하십니다. 그거는 백업 엔지니어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할 때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데이터 보관. 근데 디스크도 그 오래된 데이터 10테라 보관하기 너무 힘들어. 테이프 혹시 있으시면 좋죠. 그래 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것도 혹시 않는 거 복구할 때 그냥 가져와서 하시면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질문은 최근 랜섬웨어의 공격을 보면 일부 데이터를 손상시키고 불안전한 데이터가 백업되도록 하고 있는데 백업 중 데이터가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백업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쨌건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백업 서버가 공격을 당했을 때 아까 그 추가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말씀드리지만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훼손될 수 있어요. 혹은 감염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상적인 백업을 했을 수도 있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손상된 데이터가 백업 대상 서버에 있었어요. 그거를 백업 서버는 가져와요. 그러면 또 손상되는 거잖아요. 손상된 데이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받은 거는 손상되지 않아요. 그런 인체에 적용되는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무섭다고 하면 아까 또 밖으로 데이터 테이프로 빼놓거나 하는 소산도 대비책이 될 수는 있죠. 어쨌건 일반적으로 손상된 데이터가 백업이 돼도요. 해당 날짜가 아닌 그 이전 데이터로 복원을 수행하게 돼요. 모든 랜섬웨어 대응 복구 방안은 랜섬웨어로 손상된 파일을
백업해서 기존 백업받았던 데이터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솔루션이든 다 비슷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솔루션에서 어쨌든 제공하는 기능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군요. 그렇죠. 걱정돼야 될 건 백업 서버에 못 들어가는 게 우선. 네네네. 백업 데이터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백업 솔루션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요즘 랜섬웨어의 그 공격 태세, 그렇죠. 공격 방법이다. 아까 질문을 추가로 하신 분의 자꾸 그 생각에서 한번 제가 한번 빙의를 해보자면. 네. 보안 백업 좋은데 제일 강력한 놈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사줄 돈 없다고 하셔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X86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에서 백업 받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랜섬웨어는 훼손도 시킨대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건 못하겠네 이거.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 고민이 그거 소산해 놓으셔야 된다. 네네네. 무조건.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그걸 막자는 거예요. 공격 자체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보안 백업의 궁극의 목적이니까. 그럼 백업 중 데이터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백업이 가능한가? 솔루션이 다 틀린데요. 어떤 솔루션들은 백업 대상 서버에서 IDS, IPS 기능이 있어서 C사 제품은 리포팅을 해줘요. 근데 모든 악성 코드에 대해서 리포팅이 될지는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V사 같은 경우는 백업 서버에 공격이 들어올 때 IDS, IPS 기능, 리포팅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서버에 들어올 때 신기하게 백업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감지해주는 놈이 있는 거고 이건 모르겠고 내 목적은 백업된 데이터 보호니까 백업 서버 보호니까 나는 내 백업 시스템만 하드닝 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공격을 튕겨내거나 리포팅해주는 기능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보안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거 말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냐면 IDS, IP 기능이 전혀 없는 솔루션이다. 그러면 일단 피크를 쳐요. 백업 데이터 모니터링 툴은 다 있거든요. 뭔가 이상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이걸 봐야겠군요. 어제 100기가 백업 받았는데 30초 걸렸는데 오늘 뭔가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체크해 보는 거죠. 이때 백업본이 감염돼 있을 수 있구나. 다른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9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지요. 일반 백업과 랜섬웨어 대응 백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랜섬웨어 대응 백업 솔루션의 필수 기능은 무엇인지, 베리타스 백업 솔루션의 해당 기능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일반 백업과 그러니까 비보안 백업과 보안 백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X86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여러 가지 저장 장치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는 전부 다 비보안 백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 백업? 일반 백업이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 혹은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런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어떤 형태로든 방어하는 기능이 있다면 보안 백업이라고 분류하셔도 됩니다. 딱 보기에는 일반 백업이네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백업 소프트웨어 니네가 갖고 있는 엔진 중에 보안성이 있는 기능이 뭐가 있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A사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니셜이 아니고요. 그냥 A사는 저희는 IDS, IPS 기능이 있어요. B사는 저희는 IDS, IPS 기능도 있고 암호화 기능도 있어요. 또 C사는 저희는 IDS, IP 기능이 암호화 기능에다가 랜섬웨어 튕겨내는 기능까지 있어요. 근데 다 보안 백업인 거네요. 다 보안이죠. 보안 레벨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비교 안 하고 사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딱 보고 랜섬웨어? 그럼 우리는 C 제품이 일단 표적이야. 견적 다 받아봐. 견적이 또 예상과 갭차 크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보안 백업으로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런 대응 전략들을 선택해서 솔루션들을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보안 백업에서 우리는 예산도 너무 없고 있는 거 써야 돼. 비보안 백업이 맞아. 이건 일반 백업인데다가 비보안 백업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소산. 여러 번 백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번 백업하고 소산하시는 발품을 파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이 귀찮고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뭐 보안 백업에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안 백업을 좀 설명을 해볼까요? 보안 백업에서 아까 A, B, C마다 각각의 보안 수준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솔루션은 네. 일단 보안 백업 중에서 방어 레벨은 좀 낮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저렴한 편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형태에서 낮으냐면 아까처럼 훼손을 당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백업 서버에 들어왔기 때문에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들어오죠. 사람이 직접 들어왔거나 이게 랜섬웨어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도둑질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파일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뭐 PDF 파일이 들어왔는데 얘가 동작을 합니까? 아니죠. EXE 파일이 들어오잖아요. 네.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EXE 파일은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서버에서. 그 실행을 사람이 했을 텐데 자동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 이미 감염된 서버에 감염되어 있는 시스템에 잠복을 해 있다가 제로데이, 원데이 딱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면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요. 예, EXE 파일이 시작이 되는데 무섭다. 예, 뭐 사람이 실행되는지 일단 밤새 지켜보고 있겠죠. 누군가 해커가. 저는 그거를 어쨌든 그 파일을 내려받은 사람이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만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네. 들어가 있어 숨어 있는. 일반 파일처럼 정상적인 파일처럼 네. 숨어 있다가 그때가 되면 이제 발현되는. 네네네. 그런데 공격을 당하는데 네. 결국은 일반 백업 서버에 잠복을 했다가 EXE 파일이 실행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A, B, C 예를 들을 때 C 기능 중에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 있다고 했죠. 네. 이 방어라는 것은 EXE 파일이 실현됐을 때 망치로 때려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EXE 파일도 실행되지 못하게 아예 원천 봉쇄한다. 들어올 수도 없게. 그럼 뚫릴 일이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공하는 백업에 대한 작업만 허용하도록 무식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XE 파일이 들어온 다음에 걱정은 무조건 여러 번 백업하고 소산해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못 당해요. 어떤 랜섬웨어든 이 백업 서버 안에서 동작을 한다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떤 제품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백업할 때 신호를 줬다고 했죠. 그때 방어를 할 수 있죠.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근데 주말에 백업 돌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주말에 공격은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뚫려 있으면 그렇죠. 아예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암호화가 돼 있대. 아니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백업 서버를 이렇게 블라인드 해버리는데 암호화돼 있는 데이터가 잘 살아있으면 뭐하냐고. 걔 봐야 복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그쪽에. 네네. 그나마 위변조 있는 거 좋아요. 위변조가 안 돼? 위변조, 그러니까 웜 스토리지 기능이 있는 백업 솔루션이 있다고 쳐도 그 데이터 볼륨에 암호화하는 걸 막아줄지는 미지수고요. 봐야 알 것 같고요. 위변조를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백업 서버의 C 영역, 즉 백업 관리 엔진이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를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를 살릴 수 있는 통로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업 서버한테 갖고 와야 돼요. 엔진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외부 수산되어 있는 데이터 혹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변조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읽어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시간까지 버티실 수 있으면 좀 권장합니다. 위에서 언제 복구돼? 서버 들어오는데 이틀, 엔지니어 섭외하는데 3일. 그래서 백업 솔루션도 엔지니어가 많은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복구가 빠르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안 돼. 다른 업체라도 제조사한테 전화해서 누구라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유지보수 비용을 그쪽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레퍼런스가 많고 점유율이 높고 전문 업체가 많은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보안 백업이랑 보안 백업일 때도 이제 뭐 랜섬웨어 대응의 방식의 차이가 나는 거고 솔루션마다 기능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거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베리타스 백업 질문하셨네요, 아예. 뭐 근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뭐 베리타스 백업 솔루션에서는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겠죠. 네네네. 베리타스 백업 솔루션은 말 그대로 넷백업이라는 제품인데요. 넷백업 중에서도 넷백업 소프트웨어 형태의 구성을 하실 때는 웜 스토리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랜섬웨어를 튕겨내는 그 시쳇말로 그걸 아예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은 어플라이언스에만 있어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표준 모델에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플렉스 모델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 모델에서만
제안을 하고 있고 네. SDDC라고 하는 해킹 방어 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을 구현을 하고 기본적으로 AD 조인 안 하고요. 그리고 STIG라서 미 국방선 표준에 의한 커스터마이즈 리눅스를 쓰고 있어서 윈도우의 그 취약점으로부터도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백업 시스템에 들어오는 IDS, IPS 기능도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 기능은 뭐 모든 솔루션이 다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도입을. 그러면 이제 만족도는요. 일단은 도입 고객이 많으면 만족도 높은 거라고 봐주세요. 예. 도입 고객 제일 많잖아요. 예, 오래 팔아서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네, 오랫동안. 그래도 일례로 들어보면 저희 고객이 오랫동안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제안했는데 어렵사리 제안 받으셨어요. 제안을 네. 도입을 하셨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2주 정도인가 있다가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랜섬웨어 감염 당했어요. 예, 이거를 봤더니 어플라이언스는 아무 공격을 안 당했더라고요. 그럼 복구가 되겠네. 하루 만에 있어요. 이야, 90%. 네네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다 또 들어갔어요. 랜섬웨어가 무서운 애들이라는 게 안 되면 또 2차 공격을 숨어있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건 또 당한 서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복구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자, 다음 10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데이터 손실 없이 실시간 백업 및 리스토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백업 솔루션에서 실시간 백업하고 리스토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 업체가 얘기하면 데이터 손실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랜섬웨어가 뭐 들어와서 훼손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복구했을 때 정합성은 별다른 문제예요. 결국은 복구를 해봐야 데이터 손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권장은요, 주기적인 복구 테스트 하세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기 어렵잖아요. 일단은 백업돼 있는 상태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저희는 백업돼 있는 게 성공이 돼 있으면 백업 솔루션의 그 정합성을 믿어요. 하지만 그래도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정말?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실시간 백업은 제가 종류를 잘 몰라요. 실시간 백업은 말 그대로 실시간이죠. 실시간이라는 얘기는 IO가 일어났을 때 백업한다는 얘기예요. 야, 성능의 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아는 많은 고객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스케줄 백업으로 바꾸세요. 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군요. 안 쓰죠. 대신 스케줄 백업이라면 일반 파일 백업 솔루션들도 분단위까지는 쪼개줄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유형과 파일 계속에 따라 다 틀리죠. 아마 실시간 백업에 손실은 없을 거고요. 리스토어에 대한 정합성은 테스트하고 도입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솔루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웨비나가 백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백업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